소개 감사합니다. 강의 제목 처음 받았을 때 이 어드밴스즈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면 어드밴스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나에 초점을 맞춰서 그럼 우리가 원래 알고 있었던 뭐 전청 뭐 일종의 도그마라고 생각하는 것들, 앰뷸러터리 페이션트에서 하는 심장 이식은 성적이 좋다. 에크모 달고 바로 심장 이식하면 결과가 나쁘다. 바드 달고 심장 이식하는 건 그만큼 나쁘지는 않다 정도까지가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알아왔던 내용들 아닐까 싶어서 여기서부터 질문들을 시작해봤습니다. 결국 그러면 에크모에서 바드로 넘어갔다가 심장 이식으로 가는 게 지금 당장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들한테서 제일 좋은 패스웨이인가? 에크모 달고 있는 환자에서 심장 이식이 나쁘다면 그게 에크모가 나쁜 건가? 아니면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 단순히 더 지금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것인가? 만약에 에크모 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나쁘다면 제한된 심장 이식 그제 도너에서 우선순위에서 오히려 배제돼야 될 정도로 안 좋은 것인가? 만약에 이제 아픈 에크모 환자들 중에서 일부는 그래도 좋은 결과를 보인다면 어떤 환자들을 우리가 걸러내서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로 선정을 할 것인가? 요것들이 이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렇다면 선택과 관련돼서 우리가 에크모에서 바드로 그런 결과로 넘어가는 거는 심장 이식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더 좋은가? 어떻게 하든 간에 에크모 달고 있는 환자를 BTT로 가건 아니면 바드를 통해서 그러니까 브리징 바드를 통해서 BTB 패스웨이로 가던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들이 마저 풀어야 될 것들이 아닌가 생각해서 그에 답변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이렉트하게 에크모 달고 있는 환자에서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넘어가는 게 나쁜가? 네, 2010년 중반까지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노스 데이터나 ISHLT 데이터인데 에티올로지 상관없이 에크모 달고 있는 환자들은 에크모 달고 있지 않은 환자들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서바이벌이 떨어지고 이스케믹이든 다일레이티드건 이제 트랜스플란테이션에 관계없이 컨제니탈과 리스트릭티브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과가 나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바드를 달고서 BTT로 넘어가는 거에 비해서도 나쁜가?를 봤을 때는 에크모 달고 있는 환자들의 포스트 트랜스플란테이션 모탈리티가 이제 컨티뉴어스 플로우 바드를 달고 있는 환자들에 비해서도 확연히 다르고 프로펜시티 스코어 매칭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환자의 기본 캐릭터리스틱스를 맞춘다 하더라도 여전히 얼리 모탈리티는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엘바드 말고 다른 템포러리 MCS들의 템포러리 메카니컬 서큘레터리 서포트 디바이스들에 비해서도 나쁜지 이제 마찬가지로 유노스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본 결과에서는 당연히 서포트를 받지 않고 앰뷸러터리한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 비해서도 나쁘지만 이제 템포러리 서큘레터리 서포트를 받고 있는 환자들에 비해서도 그러니까 다른 메카니컬 서큘레터리 서포트 디바이스로 벤트리클 어시스트를 하고 있는 환자들에 비해서도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 유의미하게 안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유노스 데이터 말고 이제 다른 유럽 스페인 데이터를 봐도 여기서는 이제 엘바드보다는 안 좋게 돼 있고 바이바드랑은 비슷한 정도로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에 에크모를 달고 심장 이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환자의 포스트 트랜스플란트 아웃컴을 안 좋게 상대적으로 안 좋게 예측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결과들이 ISHLT 데이터 바탕으로 했을 때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러면 바드를 한번 거쳐가는 것이 결국 더 좋은 선택인가를 봤을 때는 네, 일견 그렇게 보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까지의 유노스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석을 했을 때 에크모, 바드, 트랜스플란트로 넘어간 게 에크모에서 바로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넘어갔던 환자들보다 더욱더 성적은 좋게 나옵니다. 비단 이제 웨스턴 데이터뿐만 아니고 타이완에서의 레지스트리에서도 그 그래픽의 원래 원본 퀄리티가 이렇게 안 좋은 거긴 한데요. 어쨌든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들의 아웃컴이 안 좋은 것은 네, 여전히 자명하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바드에 비해서도 안 좋게 돼 있습니다. 결국에 CME 붙어서 나왔던 이제 유노스 데이터 바탕으로 했던 스터디고요. 에크모에서 엘바드로 넘어갔던 환자들의 서바이벌은 바로 엘바드를 가지고서 트랜스플란테이션 받았던 환자들의 서바이벌이랑 거의 비슷한 정도로 유지가 되는 반면에 에크모를 달고서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 받는 환자들은 경우에는 1년 내에 거의 한 30% 이상이 사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크모에서 바드로 브리징하는 것은 나쁜가? 봤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예 서포트를 안 받다가 바드로 넘어가는 것에 비해서 에크모를 받았던 환자분들이 조금 더 얼리에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인터맥스 데이터, 텍사스 하트 인스티튜트 데이터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드 서바이벌에 있어서 에크모를 브리징 한 것과 안 한 것에서 통계적 약간의 서바이벌 차이는 보이긴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할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데이터입니다.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 데이터고요. 그러면은 다이렉트하게 에크모에서 하트 트랜스플란트 넘어가는 것은 결과가 안 좋고 바드로 넘어가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으면 그럼 모든 에크모 갖고 있는 환자들은 바드로 한번 넘어갔다가 가야 되나? 바로 지금 심장을 받기에는 너무 안 좋은 환자들인가? 라고 봤을 때 프렌치 데이터를 보면 프리트랜스플란트 에크모를 달고 물론 이제 빅센터고 라지 볼륨 센터에서 이제 트랜스플란테이션 건수 자체가 많기는 한데 그랬을 때 프리트랜스플란트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들의 결과가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지 않고 프리트랜스플란트 에크모를 달고 있지 않았던 환자들보다도 더욱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를 프랑스에서 냈었습니다. 결국에는 알로케이션 시스템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프랑스 알로케이션 시스템이 2010년대 중반 이전에 미국과 달랐던 것은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들이 엘바를 달고 있는 환자들보다 이제 아예 티어 자체가 높게 먼저 심장 이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걸 반영해서 2018년에 유노스에서도 알로케이션이 바뀌었고 결과들이 거에 따라 바뀌고 있습니다. 그 전에 2018년도 이전에는 같은 원웨이로 묶여서 에크모 달고 있는 환자들과 퇴원이 가능한 엘바드 환자들이 똑같이 묶여 있어서 전체 심장 이식 받는 환자 중에 65.8%가 이 원웨이에서 시행이 됐었는데 2018년 이후에 새로운 스테이터스 1에서는 이제 바드 중에서 퇴원을 하지 못하는 상태의 바드와 에크모만 1번으로 묶이기 때문에 퇴원이 가능한 엘바드가 따로 빠지게 되면서 스테이터스 1에서 8.8%의 환자들이 전체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제 원래 이 65.8% 안에 묶였던 이 스테이터스 2, 3 환자들이 따로 우선순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이제 끼워주기를 하게 되는 건지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버스 전용 차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구급차에다가 우리가 양보 운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알로케이션이 바뀌면서 에크모를 달고 있었던 환자들의 심장 이식 성적이 확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큐뮬러티브 인시던스로 심장을 새로운 폴리시로 바뀌면서 심장 이식을 웨이트 리스트 안에서 심장 이식을 받게 되는 속도가 매우 빨라졌고 그로 인해서 웨이트 리스트 안에서 사망이 발생하는 것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1년 모탈리티 자체도 새로운 폴리시 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보시면 프리폴리시에서는 에크모를 달고서 심장 이식을 받았던 게 1%에 불과했지만 폴리시 체인지가 있은 다음부터 5.5%가량이 에크모를 달고서 심장 이식을 받게 되는 유노스 데이터 변화를 볼 수 있고요. 그럼 이렇게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들한테 심장 이식을 주면 그럼 그 심장을 가지고서 살릴 수 있는 환자들의 전체적인 아웃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너 하트의 에피션시가 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염려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전체 심장 이식의 성적이 그러니까 폴리시 체인지 전후로 바뀌는 것은 없지만 이건 IABP 데이터인데 IABP 갖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크게 바뀐 건 없고요. 에크모를 갖고 있는 환자들만 포스트 폴리시에 봤을 때는 그 아웃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좋아졌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은 BTT의 결과가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은 거를 볼 수 있는 거가 결국에는 브리징을 했을 때와 비교해서도 이제 바로 BTT로 하는 것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건데요. 말씀드렸던 이제 폴리시 체인지가 2018년에 있었는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포함한 논문이고 에크모 처음에 이식 등록했을 때 에크모를 달고 있었던 환자들이 201명인데 그 중에서 엘바드로 넘어갔던 환자들이 61명, 바로 심장 이식을 시행한 환자들이 140명인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산술적으로는 한번 엘바드를 거쳐간 환자들이 조금 더 좋아 보이게 나오는 것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2020년대 최근 들어서 BTT가 훨씬 더 많이 시행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바드로 브리징했던 환자들은 2016년 이전에 더욱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웨이트리스트 시간을 보면 BTT 했던 환자들이 이제 메디안으로 4일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폴리시가 변하면서 에크모를 달고 심장 이식을 받는 시간이 매우 빨라졌고 그것이 결국에는 브릿지 투 브릿지에 상응할 정도로 BTT의 아웃컴을 좋게 하는 데 기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네, 알로케이션 폴리시만 변한 거는 아니거든요. 물론 저는 이게 너무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심장 이식이 2,000건이 는 게 아니었는데 정책 하나만 바뀌어도 네, 이렇게나 위중한 사람들이 중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게 되니까요. 하트메이트 3가 바드에서도 나타났는데 하트메이트 3의 결과를 반영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걸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될까 보면 말씀드렸던 2018년도에 알로케이션 체인지가 있기 한 2년 전부터 결국에는 하트메이트 3로 많은 엘바드들이 대체되기 시작했는데 하트메이트 3의 아웃컴이 워낙에 좋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플란트를 받는 환자들이 이제 그 알로케이션 그 심장 이식의 스테이터스 체인지가 있기 전후로 비교해 봤을 때 아무래도 알로케이션 변화가 있으면서 엘바드 갖고 있는 환자들이 늦게 이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트랜스플란트 아웃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 것은 맞긴 합니다만 거의 큰 차이가 없고요. 웨이트리스트 타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유니베리얼 아나리시스를 했을 때도 웨이트리스트 타임 자체에서 엘바드 환자들이 웨이트리스트 타임이 길어진다고 해서 트랜스플란트 아웃컴이 나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트메이트 3 달고 있는 환자들은 사실 기다릴 수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충분히 양보를 해줄 수 있는 환자들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엘바드와 관련된 합병증들 생기지 않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트메이트 3와 관련돼서 이제 스롬보틱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웨이트리스트에 있는 동안에 사망했던 비율이 3.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아예 BTT, 그래서 이제 BTT로 엘바드를 하트메이트 3를 거쳐간 환자분들과 아니면 바로 하트메이트 3를 안 거치고 그냥 바로 오픈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 한 경우 자체도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하트메이트 3가 이렇게 좋으면 하트메이트 3 환자들이 심장 이식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실제 영국 데이터에서 보면 이식을 받은 환자들과 하트메이트 3 받은 환자들의 2년 서바이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고 산술적으로도 오히려 하트메이트 3가 더 8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 하트메이트 3가 그렇게 좋으면 그냥 엘바드로 가면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퀄리티 오브 라이프를 생각해서 하트메이트 3로 들렸다가 에크모로 가야 되나? 근데 이제 에크모로 달면 빨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에크모 달고 있으면 빨리 이식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좀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드 성적이 좋아져서 그렇긴 하지만 여전히 에크모에서 그러니까 트랜스플란테이션의 아웃컴은 엘바드보다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환자들은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가고 어떤 환자들은 바드로 가야 될지가 고민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산술적인 차이만 있을 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지만 각각의 환자들이 어떤 캐릭터를 가진 환자들이 조금 더 바드로 가고 어떤 환자들이 조금 더 트랜스플란트로 가는지를 봤을 때 아무래도 환자들이 조금 더 비만하고 나이가 많은 경우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가 조금 크레아티닌이 많이 높아서 그러니까 GFR이 많이 떨어진 환자들은 바드를 많이 가는 것 같고 다른 키드니 디지즈가 없고 상대적으로 린하고 영한 환자들은 트랜스플란트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해서 실제 프랙티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환자들을 치료 방향은 그렇게 결정할지라도 중간에 보는 건 어떻게 봐야 되나? 아까 봤던 프렌치 데이터인데 대기 시간을 보면 이제 원래 리스트에 있었던 환자들은 5일 갖고 있다가 심장 이식 받고 하트 페일러가 있는 걸 알았던 환자들은 8일 만에 받고 아예 처음 진단된 하트 페일러 환자는 평균적으로 2주 이내에 심장 이식을 받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짧게 받아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짧은 에크모 유지 기간이 중요하다는 게 한 가지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자기네들의 스페시픽한 프로토콜이 중요했다. CKD 다이어트하고 레스피레토리 페일리 없도록 관리하고 젊은 환자들에서만 그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 바로 넘어갔었고 환자들 가급적이면 깨워두고 에크모 자체도 로컬 아네스테지아 상에서
어웨이크로 넣었었고 디지털 퍼퓨전은 항상 하고 LV 벤팅을 위해서 IBP를 PRN으로 적용했었다. 그래서 환자를 아이솔레이티드 카디악 페일리어 환자로 만드는 게 중요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에크모를 달고 있는 환자들의 이식 결과가 있어서 중요한 건 메카니컬 벤틸레이션 달고 있었는지, 레날 페일리어가 있었는지, 오래 기다렸는지, 요거 세 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돼서 우리나라에서 양정훈 선생님께서 이제 그 JKMS에 쓰셨던 논문인데, 환자를 얼리 익스투베이션 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는 딜리리움이랑 인펙션만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긴 했는데, 산술적으로는 이제 인하피탈 모탈리티 자체도 24.4%랑 8.3%로 꽤나 많이 차이가 나고요. 이건 이제 부산대에서 발표했던 논문이고, 이제 어웨이크 에크모와 넌웨이크 에크모를 포함해서 아웃컴을 분석했을 때 어웨이크 에크모 그룹에서 당연히 프리오피의 멜드 스코어나 크레아틴 CRRT 디펜던스나 이런 것들이 좋을 수밖에 없긴 했었겠지만, 결국 그 아웃컴 자체가 넌 에크모와 에크모를 달고 있는 것만큼 이제 어웨이크 에크모와 넌 어웨이크 에크모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지만 이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해 보니까 이게 하객진을 치느냐 배수진을 치느냐 문제 같더라고요. 다른 건 다 고쳐놓고 이제 정말 심장만 고쳐주면 되겠다 싶은 환자들은 에크모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거 심장 이식만 잘 해주면 좋은 아웃컴을 기대할 수 있으니 브릿지 투 트랜스플란테이션으로 바로 갈 수 있겠고, 심장도 안 좋고 카디오레날도 생기고 카디오 헤파틱도 생겨서 정말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데 하고 죽기 살기로 심장 이식을 하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아웃컴을 좋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남의 바다 왔는데 하객진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환자들이 하트 문제만 남긴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 혹은 엘바드로 간다면 에크모 관리가 조금 더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에 했던 질문들인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나? 보면 에크모 하트 트랜스플란테이션은 예전엔 나빴던 게 맞지만 셀렉티드 페이션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멀티오간 페일러가 없는 환자들에서는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바드는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심장 이식에 비견될 정도로 너무나 좋아졌고, 바드2 에크모 자체도 굉장히 성적은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심장 이식을 미룰 수 있을 정도로. 나머지 거는 테이크홈 메시지로 남겨두고 얼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